10시에 정치전략센터 2부를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020선을 웃돌고 있습니다. 그간 펀드 환매 물량을 대거 내놨던 기관 쪽에서 오늘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지수 상승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은 역시 투신도 사고 있고요. 증권과 보험, 기금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이슈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립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2020포인트 위에서 웃돌고 있는데요. 8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가 집계되는 점이 오늘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전장을 마감하는 12시 구간, 이 시각 코스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13포인트 오른 2022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018포인트로 출발을 했는데요. 10시 구간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계되면서 2020포인트 위에서 올라온 모습입니다. 현재 0.8% 강보합권을 움직이면서 2020포인트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기관의 매수가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투신권의 펀드 매도가 멈춰지면서 매수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중에서도 매수가 집계된 점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각 개인은 1,100원 넘게 매도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종가 부근에 움직이면서 소폭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0.06포인트 오른 511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513포인트로 출발한 이후에 시초가를 하회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510포인트 초반에 머물면서 0.02% 강보합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개인과 외국인 동반 매수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59억 원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 70억 원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이 99억 원 매도하면서 지수에 부담을 주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장중 파란불이 들어온 원달러 환율 1,150원을 중심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요. 현재 환율은 1원 20전 하락한 1,151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외환 당국의 규제 리스크가 남아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표가 개선되면서 상승 출발했습니다. 1,154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했는데요. 하지만 수출업체들의 내고 물량이 나온 데다가 지수가 강세를 보이자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1,150원 지지력 테스트에 나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특징고인 업종과 테마주 흐름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TX 그룹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폐빙선을 수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STX가 2.7%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STX 조선해양과 STX 메탈이 3%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STX 엔진이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렇게 강세를 띠고 있지만 LG그룹도 전반적으로 부진합니다. 골드만삭스가 주가 총매제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대규모 사장단 인사를 실시했지만 주가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LG가 2%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와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모두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고요. LG패션도 0.7% 이상 하락하면서 전 종목이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과 손잡고 있는 종목들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삼성이 투자 나선 바이오 시밀러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바이낸스가 14.8% 가격 제한폭까지 오르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세바이오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토자이 홀딩스와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평도 사격훈련이 내일부터 재개된다는 소식에 방산업 관련주 오랜만에 꿈틀대고 있는데요. 관련주 체크해보겠습니다. 스페코가 6% 급등하고 있습니다. 빅텍이 3% 이상 오르고 있고요. 한진중공업 4% 이상 강세 보여주면서 전 종목이 빨간불 유지하고 있습니다. 철도주 역시 동반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대종합상사가 현대로템과 손잡고 우크라이나에 고속 전동차를 공급하겠다는 소식에 철도 관련주 동반 오르고 있는데요. 대우 AL이 3%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리노스도 2%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아TI 1.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인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중 고점을 새롭게 높였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종목 상담 요청을 해주셨는데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부 시간 도와주실 분은 동부증권 신논현지점의 강지석 과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들어온 종목부터 살펴드릴게요. 계양전기가 들어와 있는데요. 3764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3,313원에 10% 정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매도 가격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문자에 남기셨네요. 네. 예. 일단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공구 쪽으로 많이 만들고 있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 공구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의 주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기관에서 잘 거들떠보지 않는 주식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과 외국인 간의 거래만
발생을 거의 하고 있거든요. 한번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지금 이 노란 선으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개인 물량이고요. 그 다음에 옥색으로 움직이는 선이 바로 외국인 물량입니다. 이 이외에는 지금 거의 수급이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고점에서 물리셨네요. 3,310원 정도 가격이면은 지금 이 구간대에서 매매를 하시다가 지금 손절을 못 하시고 지금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인데, 간단하게 지금 일단 121선 지지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121선 지지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제 생각에는 손절 라인을 2,32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121선이 유지가 된다면은 한번 그대로 조금 더 들고 가셔서 어느 정도 한 3,000원 근방에서는 한 번쯤 물량을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모직을 봐드릴게요. 5692님께서 문의를 하셨고요. 제일모직을 11만 3,500원에 10% 매수하고 계시다고요? 앞으로의 전망 알고 싶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가 그래도 이제 간혹 들어오는 종목이기도 하잖아요. 기관의 매수가 간혹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어오나요?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개인적으로 외국계에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모 자문사에서 상당한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예. 네.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모직이라는 회사가 단순하게 섬유를 만드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더 이상 제일모직을 섬유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기에는 조금 억측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화학이라는 화학 업종에서 제일모직은 이제 종합 화학 회사로 상당히 그 발전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삼성 계열사 내 이제 LCD 분야라든가 그 기타 관련 모든 그 화학 산업을 거의 제일모직이 지금 맡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모직의 앞으로의 전망은 더욱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한번 차트를 볼까요? 네. 제일모직 지금 11만 2천 원 하고 있는데요. 전일 살짝 올랐다가 지금 살짝 음봉을 그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음봉을 그리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지금 21선 유지가 지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지금 그 위치이긴 한데요. 제일모직을 지금 사신 가격이 11만 3,500원이시잖아요. 그렇게 긴장을 하시거나 빠져서 많이 크게 손실을 볼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시장 자체가 대형주가 많이 움직이는 장이거든요. 예. 대형주가 앞으로 많이 움직이는 장이기 때문에 제일모직 역시 추가적인 상승이 제 생각에 신고가가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고가가 나온다면 신고가가 나온다고 해서 바로 또 급하게 파시는 것보다는 신고가 나오고 한 2, 3일 정도 더 상승을 지키시면서 제 생각에 12만 원 돌파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되니 한번 들고 가보시길 바랍니다. 강지석 거장님, 네. 10% 비중이신데 그렇다면 지금 주가 약간 눌렸을 때 조금 더 사보는 건 어떨까요? 그럼요. 10% 비중이시니까 제 생각에 최대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추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제일모직 봐드렸고요. 이번에는 연희정보통신 보겠습니다. 연희정보통신을 8687님께서 사셨고 3,200원에 20% 정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손절가를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연희정보통신은 금년도 후반기, 하반기 들어서 좀처럼 주가 회복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예. 작년에 상당히 스타였던 주식이었죠.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는 이제 기금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가 앞으로 그 주가를 상승하면서 많이 차익 실현을 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6,500원대에서는 지금 물량이 이 고점을 찍고서 그대로 밀린 상태이기 때문에 3,000원대 지금 이 가격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손절 가격을 잡으신다면 역시나 간단하게 전 저점인 2,600원 밑으로 더 빠진다라면은 제 생각에 손절 가격을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상승 추세 역시 어느 정도 좀 무너지는 상태입니다.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분봉으로 제가 가끔 차트를 보곤 하는데요. 분봉으로 한 추세선을 그을 경우에는 지금 굳이 상승 추세가 살아있다면은 3,000원 밑으로 깨질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일부 손절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위에 또 지금 3,300원 정도 선에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평선이라는 것이 바로 주가들의 흔적이거든요. 주가들의 흔적이기 때문에 이 주가 자체가 이 가격대에
그 거래를 해서 물려 계시는, 그러니까 매도를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가격 근방에 오면 아무래도 그 3,300원 정도라면은 제 생각에 좀 하락 압력이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근방 오시면은 일부 물량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매수가 회복하고 물량을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번에는 삼성 정밀화학을 볼 텐데요. 3900님께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왜 자꾸 빠지나요 하셨는데 빠지지는 않고 횡보 국면을 이어가고 있죠. 예, 매수한 가격대는 66,300원, 비중은 30%시고 삼성 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현재 84,000원대거든요. 수익을 꽤 많이 보고 계십니다. 횡보 국면에 있는데 언제쯤 다시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요?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삼성 정밀화학 봐드리겠습니다. 예. 왜 자꾸 빠지나요라는 예. 이야기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 상당히 매수 가격 자체도 낮게 잡으셨고 저렴하게 잡으신 예. 상태고 지금 수익을 한 20% 이상은 충분히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역시나 아까 전에 제일모직과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 예. 제일모직이 상승한 만큼 역시 같은 화학업종, 그러니까 계열사의 화학업종이죠. 업종 자체는 좀 틀리지만 지금 삼성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2011년도에는 삼성그룹주들이 더 큰 폭의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유가 있으신 만큼 제 생각엔 더 그대로 들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수를 뭐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2000포인트 이상 제가 그때도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지수는 아직 뭐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큰 폭의 상승이 있을 것 같고 올라간다라면은 제 생각엔 삼성정밀화학 역시 뭐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LG전자 봐드리죠. LG전자를 3563님께서 사셨고요. 104,000원에 20%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와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될지가 알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LG전자가 금년도 10만 원 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회복이 조금은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빠르게 올라왔잖아요. 네. 예. 제가 첫 방송을 여기 와서 할 때 아무래도 제 첫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LG전자였던 겁니다. 예. 그게 바로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LG전자를 개인적으로 좀 매매하기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9만 원대에 사서 11만 원대에 판다라는 저는 목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 PBR 관련 문제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PBR이 1 미만일 때 사서 1.1이나 2 정도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가격 자체가 그 9만 원에서 11만 원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이거든요. 아무래도 그 밴딩 매매를 한다고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거의 주가 흐름을 보셔도 9만 원대에서 사셔서 11만 원대에 충분히 팔 수 있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예. 지금 11만 원대를 올라와서 이제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약간 이끌려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LG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11만 4,500원입니다. 사신 가격 자체가 지금 10만 4,000원이신데 간단하게 지금 딱 제 가격에 사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 PBR 자체가 1일 때 1이 살짝 넘어가실 때 샀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네, 노키아 같은 경우를 가장 LG전자와 비슷한 회사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노키아라는 회사 자체가 핸드셋에서 아무래도 좀 실패를 한 세계 최대의 휴대폰 업체지만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국면에서도 주가 상승 꾸준하게 이루어졌었습니다. 그 적자가 조금씩 회복되면서 노키아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60%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LG전자 역시 지금은 적자가 계속 지속되는 국면이었고 더 이상의 악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었던 9만 원대 가격은 아무래도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기 때문에 예. 제 생각에 12만 원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12만 원 선까지 그냥 홀딩해 볼까요? 네, 12만 원 정도면은 일부 물량을 한번 좀 줄여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예, 잘 알겠습니다. LG전자 갖고 계신 분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다산네트웍스 봐드릴게요. 다산네트웍스를 1,900원에 비중을 100% 실으신 분 계십니다. 하나육 87님의 종목이신데 중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가 알고 싶으시다고 문자 남기셨어요. 네, 예. 앞으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이라든가 스마트폰 그리고 뭐 태블릿 PC, 기타 등등 지금 점점 주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차피 무선 관련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는 꾸준히 더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IT라는 업종 자체가
그 계속 변화하는 기술이지만 무선이라는 기술 자체는 그 조금씩의 그 기술에 대한 진보는 있었지만 아무래도 그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더 많이 그 변화하는 그 적응력이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산 네트워크스가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그 무선 업체 자체가 그 업황 자체가 점점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은 뭐 전체 IT 시장이라고 치면은 제 생각에 10%가 안 되는 비중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무선의 비중은 점점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차트 한번 보실까요? 예. 네, 12,500원이 일단 전 고점입니다. 지금 전 고점에서 12,500원에서 지금 살짝 눌림목이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요. 대부분의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그 뜀뛰기라는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런 뜀뛰기하는 구간 자체에 어느 정도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10,000원 정도 가격이 깨지지 않는다라면은 그대로 홀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다산 네트워크스 봤고요. 자, 이번에 DSK 봐드릴게요. DSK를 3,600원에 사신 분 30% 가지고 계시고 목표가를 얼마까지 잡아볼 수 있을지 중장기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DSK는 2320님께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예, 수익을 꽤 많이 내고 계세요. 4,2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괜찮을까요? 제가 DSK 같은 경우는 일단 회사 내용을 잘 몰라서 예, 제가 간단하게 제가 보는 기술적 방법으로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적으로 제가 뷰를 제시해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전 고점 자체가 바로 지금 5,000원 근방에서 지금 상당히 이 지지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5,000원 쪽에 한번 선을 그어볼 경우에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이런 자리였고요. 무너지는 순간 하락을 했다가 오히려 저항이 되는 자리가 바로 이 5,000원 200원 정도 수준의 자리였거든요. 지금 아직까지는 추세의 흐름이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이러한 추세로 계속 움직인다면 오늘이 적절하게 뭐 추가의 매수의 기회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보통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추세의 매매보다는 아무래도 거래량을 가장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거래량 자체가 지금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전일에 비해서도 지금 상당히 적은 상태이고 이 거래량이 크게 터졌던 이 구간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10분의 1의 거래량도 안 실리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 만약에 추가적인 매수 타이밍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다면 한 3,900원 정도 자리에서 한번 추가적으로 매수를 한 번쯤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자리에서 만약에 들고 가신다면은 뭐 5,000원 선에서는 제 생각에 한 번쯤 팔아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DSK까지 오늘 2부 종목 상담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의 강지석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장중 고점을 2025포인트로 늘렸었죠. 현재는 그 지점보다는 소폭 눌려 있습니다. 어제보다는 12포인트 상승 2021포인트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기관이 그간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물을 굉장히 많이 쏟아냈었는데 오늘은 가장 1등 공신으로 주식을 담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개인들이 1,000억 원 정도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으로 갑니다. 코스닥 지수는 12시를 조금 넘어서 하락 반전했습니다. 오늘 중대형주가 강하고 소형주는 약간 소외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0.2포인트 정도 밀린 511선입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사고 있지만 기관의 매물이 증가하면서 지수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내년 수출과 내수가 균형 있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한은에서 금융협의회를 주재하며 거시적으로 볼 때도 내년에는 수출과 내수가 동반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은은 지난 10일 내년도 경제 전망을 발표하면서 성장률 전망치 4.5% 가운데 내수가 2.5%포인트, 수출이 2%포인트를 기여하는 등 동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김 총재는 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국제 금융 규제와 관련해 규제가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에게 크게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오늘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자위는 오늘 본회의를 열고 우리금융 컨소시엄의 불참이 민영화 작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현재 공자위 내에서는 민영화 추진이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금융 컨소시엄이 빠진 상태에서는 유효 경쟁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따라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라는 원칙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영화 작업을 즉각 중단할지 아니면 보류할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소나타가 북미 시장 올해의 자동차 최종 후보에 올랐습니다. 오늘 미국 언론에 따르면 소나타는 미국 차인 시보레 볼트, 일본 닛산의 리프 등과 함께 승용차 부문 올해의 차 최종 후보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습니다. 소나타와 함께 후보에 오른 볼트와 리프는 모두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순수 가솔린 엔진 승용차로서는 소나타가 유일한 후보입니다. 북미 시장의 올해의 차는 미국과 캐나다의 유력 매체 기자단 등 심사위원단이 최종 후보 3개 차종을 고른 뒤에 내년 초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맞춰 올해의 차 1개 차종을 발표합니다.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의 장남인 김동관 하나 회장실 차장에 대해서도 검찰의 조사가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하나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서부지검은 김 회장을 두 번째로 소환한 날인 지난 14일 김 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시켜 그룹 자금이 오너 일가로 유입된 의혹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김 차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천안 땅을 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리조트에 빌려주는 과정에서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정황을 잡고 계약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도 증시전략센터로 많은 분들께서 문자 참여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을 선정해봤습니다. 오늘 금호아시아나 그룹 관련해서 아시아나항공 보내주셨던 5299님 그리고 성용광전투자 보내주셨던 분이죠. 8270님께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끝까지 시장 상황 잘 점검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